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창입니다. 지금 서울에 눈이 펑펑 내립니다. 오늘 제 네이버 프로필을 보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인테그리티 셀링이 뭔지를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손쉽게 설명드릴게요.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단순히 어떤 그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위적 클로징을 시켜서라도 판매를 그냥 해버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고객이 그 상품을 구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큰 이익과 혜택을 볼 수 있을지 고객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알아듣기가 힘들죠.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동차 판매와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 자격증 따라갔을 때 같은 기수에 33명인가가 같이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그때 부동산 회사가 3명, 여행사가 여러 분 계셨고 상당히 많은 인원이 제네럴 모터스였어요. 그래서 자동차 판매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주셨는데, 자, 여러분이 자동차를 구입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매장을 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험이 별로 많지 않고 그냥 자동차를 판매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강한 판매원은 고객을 딱 만나자마자 그 고객이 왜 차를 사는지,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새로 나온 카니발이 좋으니까 사라, 새로 나온 그랜저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신차, 그리고 본인이 어떤 프로모션을 했을 때 그 판매자가 가져갈 수 있는 인센티브나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그 고객에게 그냥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더 강해서 상품을 설명하시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커피 한 잔 갖다 주시면서 완급 조절을 하면서 어떤 목적으로 차를 사시려고 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고,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제대로 된 자연스러운 클로징을 하려면 목적을 물어봅니다. 왜 차를 사는지는 이제 물어봤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걸 질문해야죠. 현재 어떤 차를 타고 계세요? 혹시 결혼을 하셨어요? 왜냐면 양복을 입고 자동차를 사러 가신 분도 그날따라 가족 결혼식이 있어서 양복을 입었을 뿐이지, 실제로 평상시에는 공사일을 하신다든지 야채를 판매하고 있다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좀 오래된 1톤 트럭을 가지고 이제 어떤 배달업을 하시는 분인데, 차가 오래돼 가지고 이제 새로 나온 전기 트럭으로 바꾸려고 상담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조카 결혼식이라 가지고 양복을 쫙 빼입고 갔는데, 그 영업하시는 분이, 이분이 60은 안 돼 보이는데 50대 후반에 양복을 잘 입은 남자분이니까, 이분한테 내가 새로 나온 제네시스를 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 고객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상품을 막 설명을 하다 보면, 그걸 듣고 있던 분이 저는 사실 그 야채를 배달을 하려고 트럭을 새로 사려고,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못해요. 민망하니까. 그래서 얼버무리다가 연락처도 주는 둥 마는 둥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 영업사원은 자기 열의를 가지고 그분과 상담을 하면서 짧게는 몇십 분 이렇게 시간을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영업사원에게는 그 투여된 시간도 돈을 투여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본인의 그 인건비는 어디서 뽑아요? 그 실제로 날리는 시간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자동차 매장에 양복을 입은 신사가 방문을 했을 때, 차 보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혹시 보시든 생각해둔 차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고객이 잘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꼭 그 아까 예를 들었던 그 포터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어떤 차를 지금 타고 계시는지, 혹시 차를 출퇴근용으로 쓰세요? 아니면은 주말 레저용으로 쓰세요? 주말 레저용으로 쓴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저처럼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건지, 캠핑 같은 어떤 특수 목적을 가지고 주말에 다니는 사람인지, 출퇴근용으로 쓴다고 하면 장거리인지 원거리인지, 똑같은 소리구나. 장거리인지 단거리인지 이런 거를 물어보고,
또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에코마인드인지, 아니면 속도나 스피드,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계속하고 있네. 그 스피드를 즐기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안전운전이나 이렇게 조용조용 다니는 사람인지, 또 만약에 혹시 차를 샀는데 본인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와이프가 운전을 하는데 자녀 등교용이나 학원을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태우고 다니려고 하는 차인지, 그 목적 자체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을 소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레저용으로 사는데 어떤 캠핑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승용차를 그 사람한테 소개하면 안 되잖아요. 질문을 하나하나 던짐으로 인해서 필터링을 해나가고, 그 필터링을 해나가면서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는 굉장히 종류가 많지만 점점 좁혀가서 결국은 딱 2차 몇 가지 딱 정해진 차에서 그 사람의 예산, 그리고 이 사람이 레저를 즐기지만 픽업 트럭을 사야 되는 사람인지 그냥 SUV를 사야 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점점 좁혀나가고, 그 사람이 그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할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한을 해야 될 거예요. 실제 그런 부분까지 도달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클로징을 할 때 차는 결정이 됐고, 예산도 결정이 됐고, 언제 사야 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이 자 그러면 계약할까요? 이런 말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때부터는 그 고객에게 상상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자동차를 판다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 요 차에 한번 앉아보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사장님께서는 이 차가 가장 적합하신 것 같은데 일단 차에 한번 앉아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교육받을 때 이런 상상까지 제네럴 모터스 직원들한테 시켰었어요. 자, 눈을 감고 이 차를 타고 캠핑을 직접 갔다고 상상을 해봐라. 차 트렁크를 열고 짐을 막 내리는 과정, 소량이 막 나고 산에서 캠핑장에서 바람이 막 스쳐 지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말로 표현을 해주면서 고객이 차에 딱 앉아있는데 캠핑장에 온 것처럼 계속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상상을 계속하고 미소를 짓게 만들고, 그 고객이 정말 내가 이 차를 사면 지금 이 판매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캠핑을 갔을 때 충분히 많은 짐을 차에 싣고 가서 캠핑장에서 다 세팅을 하고 즐거운 캠핑을 가족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상상하게 해주고, 그 상상에 어떤 미소 같은 게 지어졌을 때 사장님 오늘 오셨는데 그러면 어차피 차 지금 신청하셔서 계약금 걸어도 6개월이나 요 정도 후에 받으실 수 있는데 차를 계약을 하고 가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해서 네 그렇게 하시죠 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클로징을 시키는 거, 요런 부분들이 인테그리티 셀링의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으로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맨날 상업용 부동산 얘기만 하니까 주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남자분이 퇴근 무렵에 집을 보러 왔어요. 요즘 방 3개짜리 괜찮은 아파트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차랑 똑같아요. 어떤 목적으로 그 집을 살려고 하는지, 현재 어디서 살고 있는지, 자가인지 아니면 임대로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물어보고, 집을 보여주려고 이제 어떤 좁혀가다 보면 이분에게 어느 단지 몇 평 어떤 아파트를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딱 필터링이 될 거예요. 그 필터링이 된 상태에서 사장님에게 적합한 집은 앞에 있는 단지 32평 이런 거 같습니다, 이렇게 딱 적합한 집을 몇 개로 골라서 이제 답사를 하자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답사를 했을 때 아까 차를 팔 때와 똑같이 이 집에 이사 오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실제 그 사람이 그 집을 이 집은 뭐 괜찮네 이렇게 둘러보거나 좀 지저분하게 쓰고 있네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집에 실제 이사를 왔을 때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가족이 있다고 하면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 애들을 보내고 나서 그 주부가 보내야 되는 그 시간이나 남편이 출근을 할 때 출퇴근하는 그런 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집을
사고 싶고 이사 오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게 이제 고객한테 자연스러운 클로징을 유도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인테그레이트 셀링을 하려면 단순히 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인위적 클로징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물건을 구매함으로 인해 가지고 받을 혜택과 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혜택과 이익 부분에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그 집에서 어떤 생활을 즐겁게 가족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상상하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대출을 받았을 때 어디서 어떻게 대출을 조달할 것인지, 그리고 이 집을 샀을 때 재산 가치는 어떻게 있을지, 이런 그 사람이 이 집을 삼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삶에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이 집을 사고 싶다, 이렇게 만드는 게 인테그리티 셀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얘기를 해볼게요. 상업용 부동산에서 특히 이제 저 오피스 임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날 하던 일이기 때문에 고객이 연락을 해옵니다. 200평짜리 사무실 구하고 있다, 이랬을 때 열심히는 하지만 어떤 분석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회사 DB에 있는 200평을 쫙 다 출력해 가지고 적합한 물건이 몇십 개 있는데 그걸 다 보내주고 답사하자고 하거든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저는 그건 굉장히 초보적이고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똑같아요. 왜 그 사무실을 쓰려고 하는지, 지금 현재 어디서 쓰고 있는데 왜 이사하려고 하는지, 몇 명이 쓰는지, 회사 업종은 어떤 건지, 업종에 따라서 여러분 뭐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회사도 있고 24시간 근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 회사도 있고,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차가 필요 없고 가격만 싸면 좋다고 생각해서 이면에 있는 중소빌딩을 소개해줘도 되고, 이 필터링 할 수 있는 질문거리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고객한테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회사 데이터에 있는 물건은 수십 개의 200평이 있지만 하나하나 좁혀나가면서 결국 그 회사에 맞는 물건 몇 개만 딱 추려내 가지고 답사를 시키고, 그렇게 시킨 답사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사무실을 내가 딱 적합한 사무실이구나, 이렇게 고객이 딱 말할 수가 있죠. 왜냐, 본인이 자기 입으로 필요로 하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다 끄집어냈고, 그 끄집어낸 거를 바탕으로 필터링을 해가지고 딱 적합한 물건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고객 입장에서 딱 봐도 쓸데없는 뭐 이상한 물건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상상하는 물건들을 저희가 딱 보여주고 답사를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클로징을 유도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제대로 필터링이 돼가지고 우리가 딱 찝어준 그 물건은 그 고객이 스스로 자기 업종에 맞고 자기 직원과 회사의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물건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서없이 막 얘기했는데 마치겠습니다.